올해 추석 70세 박순덕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똑같이 돌려주기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이 시작되기까지는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용돈이 고작 이거예요?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는 시댁에서 받은 용돈 봉투를 들여다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솔직했습니다. 근데 친정엄마한테는 얼마나 드렸는데? 박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같은 추석에 친정어머니께는 200만 원을 드렸다는 것이었죠. 명품 한복과 함께 말입니다. 아, 이게 바로 차별이구나. 그 순간 박 할머니의 가슴에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정작 며느리에게는 그저 남의 집 어머니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갈 때는 늘 고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우 세트, 건강식품, 명품 가방까지. 하지만 시댁에 올 때는 마트에서 산 과일 한 박스가 전부였어요. 나도 똑같은 어머니인데. 박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둘 다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요? 더 가슴 아픈 건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가족 모두가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반면 박 할머니 생신에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박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뤘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달려갔고 김치며 반찬이며 늘 챙겨줬는데 말이죠. 아,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언제나 베풀기만 하고 요구하지 않고 이해해 주기만 했으니까요. 동네 친구 영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순덕아, 너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때로는 당당해야 해.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어떻게? 아니야.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한쪽만 참는 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라고. 영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받은 만큼만 줘보자. 그날 밤 박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자신도 며느리에게 받은 만큼만 주기로 한 것이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였습니다. 아들한테는 200만 원, 며느리한테는 10만 원. 숫자를 적어 놓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이제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은행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은 아들을 위한 고급 봉투에 10만 원은 평범한 흰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 할머니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서운함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죠.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오전 10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정이가 두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박 할머니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떡을 먹으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올해도 용돈 주실 거죠? 큰 손자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그럼 할머니가 준비했지. 박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고급스러운 금색 봉투, 다른 하나는 평범한 흰색 봉투였어요. 민수야, 이건 너 주는 거야. 금색 봉투를 아들에게 건네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봉투였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열어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수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 민수 항상 효도하잖니. 그 다음 박 할머니는 흰색 봉투를 수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수정아, 이건 너 주는 거야. 수정이는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금액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수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10만 원만 들어있었거든요. 아들에게 준 금액과는 20배나 차이가 나는 액수였죠. 어머니, 이게. 수정이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당황과 충격, 그리고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섞인 표정이었어요. 민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차이를? 왜? 뭔가 이상하니? 박 할머니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서. 아, 그래? 난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박 할머니의 말에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이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항상 챙겨주셔서. 하지만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수정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민수는 계속 눈치를 보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수정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박 할머니의 말에 수정이는 더욱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용돈의 차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 수정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결국 아들 가족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떠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나가는 수정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고. 추석 잘 보내고. 대문을 닫고 나서야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대로는 됐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 뭐니? 용돈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를? 차이가 어때서?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준 건데. 하지만 수정이가 많이 서운해해요. 서운해? 왜? 박 할머니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같은 집 식구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민수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수정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이랑 나한테 주는 용돈이 똑같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말문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작년 추석에 친정 어머니한테는 200만 원의 명품 한복까지 선물하고 나한테는 10만 원 줬잖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야. 나만 모르는 줄 알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들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지.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뭐가 어때? 수정이도 나한테 그렇게 했는걸. 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야.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가족이 더 멀어져요. 이미 멀어져 있었어.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박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회되는 것도 아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후 수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죠. 수정아. 무슨 일이니?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 해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소라면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던 수정이가 안부 전화를 하다니. 박 할머니는 의외였지만 반가웠어요. 고맙구나. 난 괜찮아. 어머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표정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서요. 죄송했어요. 드디어 수정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표정 관리? 뭔 소리니? 추석날 용돈 받을 때 제가 좀 놀란 표정을 지었나 봐요. 아, 그래? 난 못 봤는데. 사실 박 할머니는 수정이의 표정 변화를 모두 지켜봤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수정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아이들이랑 놀러 갈까요?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요즘 어머니 얼굴을 자주 못 뵈어서요. 평소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주말에 놀러 가자니 변화의 신호였죠. 그 주말 정말로 수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박 할머니가 좋아하는 떡과 과일을 들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맛있는 떡이래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수정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그날 수정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에게 차를 대접받는 대신 직접 차를 끓여왔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박 할머니를 보며 미안한 듯한 표정도 지었고요. 어머니, 항상 고생 많으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속으로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했어요. 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을요. 제가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일시적인 미안함인지 진짜 깨달음인지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 후로 수정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하던 수정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다. 너도 조심하고. 혹시 필요한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식하러 가실래요? 외식?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한정식집 알아뒀어요. 저희가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박 할머니는 늘 집에서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만 했었거든요. 괜찮아.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뭘. 안 돼요. 가끔은 어머니도 편하게 드셔야죠. 수정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박 할머니는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말 정말로 온 가족이 한정식 집에 갔어요.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네. 다음에도 이런 데 가서 드셔요. 집에서만 해 드시지 마시고. 수정이의 말에 박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해서 대한 것 같아요. 드디어 핵심을 건드린 거였죠. 무슨 소리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더 많이 해드렸어요. 용돈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수정이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었어요. 수정아. 네, 어머니. 나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마음이 서러웠던 거야. 박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그래, 이제 알겠으니 됐어.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수정이는 더 이상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명절 선물도 평소 관심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민수도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요즘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수정이가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아들의 말에 박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거울 복수가 효과를 본 거였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수정이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박 할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갑자기 왜? 제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런 수정이의 변화를 보며 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화라고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정이의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안 돼요.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이제는 수정이가 먼저 나서서 챙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병원 일정부터 시작해서 장보기, 집안일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내가 왜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계속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이번에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정이가 정말로 박 할머니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 기념일 식사 자리에서 수정이의 부모님은 박 할머니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수정이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고마운걸요. 수정이가 요즘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신지 몰라요. 수정이 어머니의 말에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자랑한다고? 저희 딸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을 텐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수정이는 좋은 아이예요. 그 자리에서 수정이는 박 할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어머니께서 항상 주시기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수정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추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명절이었죠.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저희가 먼저 어머니께 갈게요. 먼저? 네, 친정에는 나중에 가고요. 어머니께 더 오래 있고 싶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수정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친정이 항상 우선순위였거든요. 추석 당일 수정이 가족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이가 들고 온 선물들을 보고 박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한우 세트, 고급 과일, 건강식품까지. 예전에 친정에만 가져가던 그런 선물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안 돼요. 어머니께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용돈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두 봉투 모두 같은 고급 봉투였어요. 민수야, 수정아, 이거 받아라.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씩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정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해주신다는 마음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수정이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작년에 받지 못한 마음을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받았던 10만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런 큰 돈을 왜?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소홀했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진짜 친딸처럼 할게요.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할게요. 수정이가 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먼저 손을 잡아온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정이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이사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 집 근처로요. 갑자기 왜? 어머니 가까이에서 살면서 더 자주 뵙고 싶어서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요.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저도 찬성이에요. 이제 어머니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요. 박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수정이 회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며 박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고맙구나.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수정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하고 함께 여행 가실래요? 여행? 네, 제주도 3박 4일로요. 두 집 부모님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모시려는 수정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박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 작전이 정말로 성공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정이 가족은 정말로 박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게 되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매일 오후면 손자들이 뛰어와서 박 할머니를 안겼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네. 아이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박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수정이의 변화도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장 봐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안 돼요. 무거운 건 제가 들어야죠. 이제는 수정이가 먼저 나서서 박 할머니를 챙겼어요. 장보기, 청소, 요리까지 함께하며 진짜 딸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가장 큰 변화는 명절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여기서? 네, 어머니 집이 넓고 좋잖아요. 다 같이 지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는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명절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수정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정말로 양쪽 부모님이 모두 박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정이 어머니, 차례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두 어머니가 함께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박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아버지가 박 할머니께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 어른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많다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박 할머니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 수정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점심을 먹으며 수정이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수정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희가 둘째를 가졌어요. 순간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정말? 언제부터? 이제 3개월 됐어요.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좋은 날이라서요. 박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손자가 하나 더 생긴다니. 어머니, 둘째도 어머니가 많이 봐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정성껏 키워줄게. 그런데 수정이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 둘째 이름을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이름까지 지어달라니. 박 할머니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면 아이도 분명 복받을 거예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박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차별과 무시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작전. 처음에는 복수심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정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죠. 민수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모두가 화목해졌으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양쪽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할머니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때로는 침묵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박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 같아요. 사랑해요, 어머니. 문자를 읽으며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에서 만난 친구 영미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아, 정말 잘했어.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야. 맞아.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거더라고. 그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공평한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산책을 계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둘째 손자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에요. 가족이란 받기만 하는 것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야.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가는 거란다. 미래의 손자에게 해줄 말을 미리 생각해보며 박 할머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정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아침 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어머니,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받은 만큼 돌려드릴게요.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그래, 우리 서로 아껴주자. 그렇게 박 할머니의 받은 만큼 돌려주기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존중입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아끼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박 할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